정도 강력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토요일 근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할머 스피리조이는 골편적인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7번,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이 경주입니다. 3호만 만마로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크인데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린 사랑도 한 번 넣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브루의 승자가 돋보입니다.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상스타디스입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죠.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어떤 분이 제가 누나를 굴린다고 방송에서 좀 똑바로 쳐다보고 하라고 사시냐고 맨날 놀리시는데 사시 아니고요. 제가 리빙TV MC를 볼 때도 그랬는데 요즘 자꾸 딴 생각을 하나 봐요. 안 그랬는데 나도 방송 보고 알았네. 자꾸 누나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렇게 긁으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긁어서 그런 거 가지고 욕을 먹었었는데 이제 누나를 굴린다고 참 예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 방송을 안 보고 그런 거만 보나 봐. 참 특이하신 분들 많네. 어쨌든 많이들 봐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네. 아주 파란만장했죠. 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승부경주를 9개 승부처를 잡았는데 7개를 적중을 했죠. 네. 더바가 승부도 토요일날 적중을 했고 토요일날은 퍼펙트했죠. 네. 승부경주를 5개 가져가서 5개를 다 올로 적중을 시키면서 최고의 나날을 보냈는데 이게 참 뭐 하나는 어디면 뭐 하나가 안 되나 봐. 이 승부경주는 다 적중하는데 일반 경주는 또 적중이 잘 안 나와.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일반 경주는 잘 안 찾으시고 승부경주를 많이 찾아주시니까 도움은 좀 많이 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날 경마 끝나고 나니까는 딱 한 분이 고맙다고 문자 하나 알려주셨고 일요일날은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2경주 승부처 시작으로 해서 5경주까지 29배 나왔나요? 첫 번째 승부처가 주정목권이 29배 나왔고 두 번째 승부처도 역시나 10몇 배나 20배나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중고배당을 계속 승부로 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은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스타일이시니까 상관없고요.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도 귓구녕에 못이 박히되 여러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동생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질적으로 제 목소리가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제 짜증나는 목소리가 좀 매력적인가 봐요. 이 문자 신청을 꼭 일찍 안 하십니다. 신기하게.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경주 시작이 10시 반이면 아니 뭐 하다못해 10시까지라도 하면 좋잖아. 꼭 11시, 12시.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음성 녹음하고 예시장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데. 전화해서 입금했어요. 보내주세요. 뭐 입금을 해주시고 문자 신청하시는 건 너무 고마워요. 예. 뭐 그거만큼 고마울 게 없죠. 나 돈 벌게 해주는데. 근데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네. 예. 좀 빨리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마운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주시고 못할 때 쌍욕만 보내지 마시고 잘하면 경주 끝나고 너 고기라도 좀 사 먹어라. 용돈도 좀 붙여주시고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제가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난 더럽게 오래 살 거야. 이걸 하쳐먹어. 어쨌든 토요일 날의 승부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주력 막건이 없어서 조금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주력 한방 막건이었었죠. 5번, 2번. 10배에서 떨어져갖고 한 8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쌍등전 좀 나왔는데 그게 주력이었었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방어로 떨어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쉽지 않은 게 어딨어. 잘했잖아. 네, 잘했으면 잘했다고 댓글도 좀 남겨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네.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내 탓이고 그죠? 못하면 한대건 탓이고. 어쨌든 이번 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고 자신하면서 방송을 찍고 싶지만 뭐 경마가 내 맘대로 됩니까? 네. 더 조심해야죠. 네. 조금 성적이 나오고 이 일희일비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성적이 안 나올 때나 나올 때나 꾸준하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번 주에 좀 잘했다고 다음 주에도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럼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욕심을 좀 버리고 하던 대로 하면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통장하고 060 문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계좌번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검빛이나 코리아에서 게시판에 가시면 나와 있고요. 에이스 경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핸드폰 결제하는 번호도 다 나와 있으니까 무통장 결제하실 분들은 무통장 입금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060 하실 분들은 하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이 녹화를 하는 지나는 날이 목요일인데 오늘 낮에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들었어요. 일요일 날 한의원님 때문에 돌을 좀 땄다. 맨날 읽다가 너무 고마워서 문자 신청할게 하고 3일치를 한꺼번에 신청해 주시면서 고맙다는 말씀 하시는데 제가 오늘 출마 투표가 한 3시쯤에 뜨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해드렸어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언제나 하셔도 됩니다. 뭐 060 문자 같은 경우는 무통장 문자는 새벽 1시도 괜찮고 2시도 괜찮아. 하고 싶을 때. 뭐 어차피 뭐 내가 뭐씨 그거 받고 뭐 돈 버는 건데. 나 좀 잠 좀 안 자면 어때? 밤새 안 잤으면 좋겠다. 밤새.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한동안의 목소리가 계속 그립고 짜증나는 목소리가 그립다면은 060 ARS 정보로 한경주씩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한대건이 이 새끼가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역시나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 공개드리며 출발해볼까요? 편성이 개판이에요. 이 월초경마를 지나서 2주째에 들어서다 보니까 항상 좀 기복형의 마필들의 편성이 많이 짜여져 있죠. 그래서 편성은 정말 녹록지 않고 토요일날 기승전결인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필들도 인기 기술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과플란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짚어가면서 오늘 방송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4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4, 8, 10, 12 4개의 승부처고요. 12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경주 제주경마는 1경주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한대건 새우과랑 맞아가면서 벌벌 떨어가면서 오늘도 역시나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제가 단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영철 기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형철이 형은 자주는 못 봐요. 뭐, 형철이 형 보면 또 이거 보면 또 화나겠다. 조교는 매일 나옵니다. 예, 참 나이도 많고 이제는 중견 기수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한 고참 기수죠. 뭐 규배 형하고 뭐 태정이 형. 그 다음이 시영철 기수가 아닐까. 뭐 춘식이 형도 있지만 시영철 기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겠죠. 뭐 나이도 먹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마필의 기승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형철이 형이 작년인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꾸준하게 말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뭐 태종이 형, 박태종 기수도 그렇지만 신영철 기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옷도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옷도 되게 캐주얼하게 입어요. 나이 같지 않게. 형 나이답지 않아 솔직히 그거는. 근데 되게 젊은 느낌을 가지게 옷도 입고 항상 조교가 끝나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후드 모자라 그러네요. 후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호주머니 싹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조교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뭐 빨리 조교 끝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주 보지 않고 또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주 신영철 기수를 인터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걸리면 가서 또 물어보는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물어볼 때마다 제가 연륜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연륜이 생긴 형이 신영철 기수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탈 수밖에 없는 열심히 타기 위해서 말을 타는 멘트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얘기해주는 멘트도 상당히 깔끔하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고창 기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미지는 저한테는 좋아요. 신영철 기수가. 하지만 형철이 형 전성기 때 저도 형철이 형 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시장에서 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방송 어쨌든 간에 쌍욕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고창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형철 기수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 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영철 기수와 만나본 마필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9번마 스트라이터. 당일날 아마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데뷔한 이후에 단 한 번의 입상 빼고는 4전 동안에 3번의 경주를 인기권에 끌겨서 좀 경주를 망쳤죠. 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터 업도 국산 6등급인데 상위권에 올라간다면 그 이상의 권능을 보이기에는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신영철 기수는 이제 6등급은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마필한테도 부담력도 올라가고 있고 더 이상 부담력이 올라간다면 이마필도 한계 다르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필을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컨디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우선적으로 본다면 이 마필이 이러한 편성을 만나고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본의 사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능력마가 단 한 마리도 없죠. 그래서 스트라이트 업이 뭐 늑발을 하든 뭐라든 간에 가장 안정적인 그래도 충박감, 그러니까 입상권 안에는 그래도 유력한 마필이 아닌가. 뭐 기수의 멘트도 무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나쁜 데 없다면 이 정도 편성해서는 충분히 들려볼만 합니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경주 9번마 스트라이터 제외하지 마시고 편성상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6경주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3번 정몽K. 이 정몽K는 매번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썩 좋은 말이 나왔던 얘기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 능력도 다 좀 드러나 있는 느낌이고 오직 했으면은 별정 C형 경주에 1700에 썼겠습니까? 워낙에 부진마들로만 짜여지는 1700이기 때문에 뭐 매번 우승을 하는 마필도 다 승급하고 나면 부진마들끼리도 어느 정도 승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놓은 경주들이 이러한 경주들 유형이에요. 오늘 전반적인 경주가 그런 내용들인데 이 3화 정몽K도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전혀 좀 걸음이 미등간이 안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영철 기수가 좀 나아졌다 하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순위권에 들었었고요. 물론 편성은 약했고 지난 12월 15일 경주에서도 이전은 제가 신영철 기수를 못 만났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들이대볼만 하다라고 저도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걸음이 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마필이 크게 이상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1000m라는 경주거리는 이 아이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숨 고르기도 하고 숨을 한번 돌려서 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700m를 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 등급에서 어차피 현 등급을 벗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능력마가 있는 경주에서는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능력마가 없을 때 자신의 권한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수의 평가대로 이 마필이 1000m보다는 1300이나 1700이 훨씬 더 호흡적인 부분에서 돌릴 수 있는 숨을 한번 고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성상으로도 3번 정문 K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잘 체크해뒀다가 3번 정문 K도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출전하는 경주죠. 1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우린 또 공개해드립니다. 이런 거. 8번마 불멸의 제왕. 조금 왔다 갔다 했다가 최근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마필의 걸음을 좀 내주고 있죠. 예전에 데뷔할 당시의 불멸의 제왕은 좀 모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다고 해서 조기사의 마음을 상당히 속썩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신영철 기수에게 기회가 온 것은 바로 직전 경주죠. 근데 사실 이날 경주가 신영철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조교도 신영철 기수가 당연히 안 했었고요. 다른 기수가 기승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기수가 낙마 부상을 당하면서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죠. 그래서 마방에서는 다시 한번 신영철 기수한테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조교 때 보면 별로라고 해요. 신영철 기수는 조교 때는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난번에 타봤던 느낌도 그렇고 실전에서 더 뛰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고 실전에서 느낌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기수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요. 이 정계적으로 발발과 불멸의 제왕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없다라고 한대건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한대건 이 경주에서 오늘 토요일 경마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발발 불멸의 제왕도 한대건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다. 지난번에 타봤던 신영철 기수의 느낌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발발 불멸의 제왕도 잘 체크해뒀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 되는 마필만 말씀드렸네요. 자, 신영철 기수와 이야기를 나눈 마필 2번마 이경주 출전하는 9번 스트라이터 그리고 6경주 출전하는 3번 정문 K 그리고 12경주 출전하는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에 8번 불멸의 제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마리 꼭 챙겨가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 직접만 나와서 코너 정리하고요. 자, 본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1경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긁네. 아씨, 이렇게 긁어야 되네. 이렇게 긁어야 되네. 이렇게 자꾸. 경주는 1000m예요. 11마리 앞필드.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었죠. 바로 3번만. 타이밍 보십니다. 시종일관 여유죠. 발도 빠르고 선행도 쉽게 나가면서 제어만 하고 월등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지금 데뷔전을 치르게 됐어요. 발주가 빠른 마필이 온몸 바람을 그리다든가 아니면 화이트 벨벳 이런 마필이 눈에 보이는 마필 10번가 3명 이상 발주가 빠르죠. 자, 이 3번가 타이밍 굿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요 당연히 우승해야 됩니다. 그죠? 여유가 있었고 순발력도 발휘했는데 근데 주행검사와 실전은 많이 틀리죠. 이 친구가 만약에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가야 된다면 넘어가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들의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별거 없는 마필들인 건 맞지만 이 마필들의 선행력이 좋기 때문에 3번도 무리를 하고 선행을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선행도 주행검사와 실전으로 틀리기 때문에 주행검사에서는 크게 선행을 욕심내지 않았지만 말들이 실전에서는 욕심을 낸다면 이 마필이 안쪽에서 정말 삽질 중에 개삽질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을 간 여유였었고요. 선행을 가니까 모래 안 맞고 더 뛰는 걸음도 보여줬어요. 조교 때의 모습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은 좀 뒤뚱뒤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타이밍 구순 아주 버릴 수 있는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의심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3번 타이밍 구순을 놓고 하는 그런 경마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인기권의 마필들 중에서 가장 내용이 좋은 마필은 바로 20번가 3명 이상입니다.
조한별 기수를 직접 만나보면 지난번 경주 때에는 사실 편성이 상당히 약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는데 그때의 느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선유권에 물고 가는 마피다 보니까 다만 게이트 조건이 5번 안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할 정도로 마피한테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이트가 10번이죠. 외곽으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 조한벽에서도 많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겁니다. 이 마필도 사실 지난번 경주 때 끝걸음을 보인 거지 이 마필 자체가 걸음이 확연하게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기수야 지금 상태 좋고 지난번 입상했으니까 욕심을 낸다고 이제 좋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과연 경주력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편성 때문에 온 것인지 저는 약간은 이 3명 기상의 편성 때문에 좀 선전한 여지를 잊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 어쨌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3번 화이트벨벳도 거의 참기름 짜듯이 쥐어짰죠. 문세영 기수가 결국은 쥐어짜고 3차를 갖다 댄 건데 한번 타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탄 건데 글쎄요. 뭐 능력이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오면 바람을 그리다는 선행을 편하게 가도 걸어가고 있으니까 크게 믿음이 안 가요. 말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편성도 약하고 조상범 기수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첫 데뷔전을 치렀죠. 조상범 기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조상범 기수 이번 주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게. 서울 어때? 그랬더니 조금 짧은 거는 있지만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응하면 조상범 기수도 잘 탈 것 같아요. 6번 금화 메저스티는 발주가 참 매끄럽지 않죠. 그래서 이 심승태 조교사의 얘기를 빌리자면 선두권에 좀 가담을 하고 선행을 가든가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왔죠. 데뷔전 때. 그래서 발주 연습이나 순발력 보강을 했는데 그 순발력 보강을 했다는 건 뭐야. 발주를 좀 잘 나와서 선두권에서 한번 경주를 펼쳐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선두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여지가 있어요. 금화 메저스티도 단순히 좀 선행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델타 브라더도 주행권상 모습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선유권에서 크게 추진하지 않고도 실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저는 충막감은 8번 엑스블레이드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주행권상 모습을 보면 발주 기립을 하죠. 개는발을 하고 경호 직선에서의 한 발을 살려보는데 그 한 발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제건마들 틈 속에서도 큰 추진 없이 상당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발주만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구도 좀 바꾸고 발주 연습도 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늦발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발주 연습했을 때. 그리고 조금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두권이 계속 경합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엑스블레이드가 주행사 때 그 제건마와 함께 붙여 뛰었던 그 순수한 탄력만 보더라도 기회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뭐 4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3번도 있지만 8번을 한번 충nak감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성금마 1경주는요. 3번과 타이밍 굿은 주행검사 때 모습은 좋았지만 선행 실패 여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가신하고 싶지는 않은 마필이고요. 신마 중에서는 8번 엑스블레이드를 한번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8번 놓고 3번, 4번, 7번, 10번 네 마리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산해서 이거 돈이 되지 않을까? 뭐 8번이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 마필이에요. 문세영이 탔다 하더라도 3번 화이트벨부터 쥐어짰고 10번과 3명 이상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검증돼봐야 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하게 타다가 막판 한 발스는 8번 쪽에 걸어보지 뭐 한번 승부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체중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금은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 1300이고요. 12마리 앞필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9번마 스트라이트업이 있죠. 뭐 이 마필은 좀 뭐 두 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충막감으로 공략하는 마필이고 단독 선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6번마 적토유나 굉장히 짧죠. 선행을 가서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니들은 뛰어라. 나는 그냥 걸어갈 테니. 뭐 이런 식이에요, 얘가. 그래서 항상 너무 걸어가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
이거 뭐 문세영이 탔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페이스 안배를 잘하고 얼마만큼 버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버리지도 못하겠어. 똥말 편성을 해서. 일반 풍문으로도 마찬가지 맥락. 조교 때 분명 나왔습니다. 나아졌는데 이탈형인 거예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력이 없고, 편성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겠고, 편성 때문에 또다시 안고 가야 되겠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뭐 달려나온 우리도 뭐 보여준 게 있습니까? 이 말이.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지.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뭐 돼지공주가 또 얼레벌레 또 올라오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편성이 약하니까. 별로 정말 하고 싶은 경주가 아니야. 배당도 없고, 확신도 안 서고, 분산하자니까 돈도 안 되고, 정말 짜증나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9번 스트레이트업을 놓고, 1번, 6번, 7번. 이 8번 메가시티가 변화를 보이긴 하는데, 체중이, 진짜 안 빠지네요, 얘는. 현장에서 한번 체중 빠진다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무리하지 마요. 뭐 이경주부터. 1경주는 조금 더 막건 사보는데, 난 2경주는 막건 사보라는 말은 못하겠다. 자, 설마 3경주입니다. 1300m, 10마리 앞필드. 누가 뭐라고 해도 대가리 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까주는 방송도 많지 않다. 오로지 한대건이 저 새끼만 그렇게 하더라.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요. 9번은 프라이즈맨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고, 독도야의 프라이즈맨. 저희는 승부경주였나요? 네, 적중에 성공했었죠. 마필의 변화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걸음이 좀 변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전을 대비해서 3번의 경주 동안 얘는 단 한 번도 못 뛴 적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느리고 잘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마필이 잘 떠서 그렇지, 얘는 계속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좀 터졌었고. 야, 근데 어떻게 걸려도 이런 경주를 걸리냐? 이거는 뭐 배대상 조교사의 영병술이 상당히 대단한 거죠. 말이 없어. 이 프라이빗맨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겨내줄 만한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기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김효정 기수가 좀 추신상을 당해갖고, 제가 좀 응원해드리라는 말씀 하셨는데, 예시장에서 보시면 괜찮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외쳐주시고, 그래서 말타가 나왔잖아요. 집에 상도 있었는데, 저번에 12월 말일날 있었던 상입니다. 김효정 기수에게. 저도 오늘 만나서 김효정 기수에게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뭐 얼마나 내가 뭐 걔 오빠야 뭐 삼촌이야 좀 위로가 되겠어. 근데 빈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아파봤잖아. 나도 뭐 부모님 돌아가셔 봤는데 뭐 지나가는 돌만 봐도 눈물 나는데 의외로 도움이 되더라고. 여시장에서 많은 좀 막내 딸 아니면 막내 동생 벌밖에 안 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위로해 주십시오. 어쨌든 브라이빗맨은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효정 기수가 이걸로 좀 후루를 좀 아픔도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프라이빗맨 기대하고 있고요. 퀸 오브 캠프는 제가 지난번에 깨질 여지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참 결정력이 없죠. 이렇게 편성이 약하고 지속적으로 안말 경주에 갔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말 경주가 좀 편성이 약해요. 근데 이탈형인 겁니다. 뭐 입상을 했던 10월 27일 경주도 안말 경주였었고요. 12월 1일 경주도 안말 경주.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죠. 이 마피도 사실 깨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마피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문제겠죠. 이 뭐 천지기상은 고개가 자꾸 들리죠, 말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말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세가 문제가 있든 간에. 그러니까 끝걸음이 한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덜. 뭐 편성은 잘 골랐지만 불안감이 있고. 이 오마 금빛탄환도 지난번에 쥐어짰죠. 비평과의 경주에서 막판 한 발을 발해봤지만, 뭐 마신차가 8마신이 났기 때문에 만석지기, 원더풀 루이스 뭐 이런 마피들은 착차가 거의 없었고요. 쥐어짜니까 올라온 걸음이라서 크게 믿음은 안 가고, 뭐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8마 정상 여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피는 특징이 있죠. 이 발주는 나와. 근데 발주는 그런 대로 나오는데 중속이 안 돼. 아무리 가속을 해도 말이 뺏기어 넣어. 그러니까 계속 바닥권이나 아니면 중후미권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결국은 또 끝권은 보여주고.
초반에 이게 답보 변환도 안 되고 이게 가장 큰 이 마필의 주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적도 안 나고 하는 건데 기수가 김용건 기수가 이 데뷔할 당시에나 주행검사 때 타봤던 마필이고 또 직접 조교까지 담당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가속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행은 뭐 누구나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1번, 2번, 9번 다 노려볼 만한데 프라이빗맨이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편성이 약하니까. 9번이 나가면 어차피 줄석이에요. 막판 한 발에 누가 있긴 한데 저는 8번 정상 여신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퀸 오브 캠프는 능력이 똥말이죠. 이거 천지기상은 지금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건 7번, 남는 거는 뭐 5번마 금빛 하나가 9번 8번마 정상 여신인데 5번, 8번 쪽에서 좀 더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하겠고요. 1번, 2번 중에서 그래도 버린다면 2번이고 안고 간다면 1번을 안고 가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9번 놓고 5번, 8번, 1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지난번 경주 때의 성적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한심하죠. 지난번 경주 때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하지만 한대건은 그 마피를 이번 경주 쌍대가리 놓고 하겠습니다. 어떤 마피냐고요? 승부처니까 듣지 마라. 들어라. 아니, 듣지 마라. 승부처니까 내 음성 정보 들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 아시는 마피예요. 바로 10번만 메디치글 롤입니다. 제가 제 메인 승부처인데 충마를 까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마 단승식 1.1배, 1.0배 나올 거예요. 복연승식은. 복승식, 연승식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메디치글로리의 단식이 2배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신다면 이거 무조건 단식 사십시오. 얘는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때에도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뭐 워낙에 혼합군 경주에서 내노라는 마필이 출전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고 선행을 갔었는데 그게 이제 팬이 된 거죠. 이제 2점밖에 안 치는 마필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4경주는 제가 시원하게 충만 까드리는 거예요. 10번 메디치글로리. 쌍으로 못 오면은 억울할 판입니다. 메디치글로리는 충만 까미고요. 뭐 당일날 팔리니까 인기마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너는 네가 대가리 놓고 때린다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려. 그런 말 뭐하러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내 방송을 안 보면 되는 거야. 왠지 알아요? 인기 1위마로 팔리는 마필이 모두 다 들어옵니까? 경마가 그래요. 그렇게 쉽습니까? 인기 1위마로 되는 마필이 허구한 날 부러지는 게 경마예요. 그런데 내가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내가 돈 벌 경주에서 인기 1위마로 팔리는 마필을 나 대가리 놓고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마필 능력을 믿고 모든 내용이나 모든 삼박자가 다 이 마필이 당연히 온다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마에서 인기 1위마가 허구한 날 깨지는 경마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승부경주의 인기 1위마를 이거 쌍대가리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아유 그 뻔한 얘기를 뭐하러 해. 이렇게 하고 걷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인기 1위마가 허다하게 부러지는데 저 새끼는 지 승부경주에 인기 1위마를 승부한다고 저걸 공개하고 자빠졌네? 그럼 저건 되게 능력이 있나 보다.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 한 마리 골랐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 방송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공개해주는 의미도 없을 거고. 저한테 고마워하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한테 고마워하시면서 제 문자 정보나 음성 정보 한 번씩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0번만 메디치글로리를 배트걸에 충막감을 놓고 한대건 주력 한방 바꿔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어떠한 나필 내용이 괜찮고 어떠한 나필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가시는 겁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충막 공개해드렸어요. 10번만 메디치글로리. 이거 놓고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럼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눈에 보이는 마필은 딱 3마리예요. 1마 프리모, 3마 지젤 괴물, 실마 금화 어노 아티. 사연으로만 놓고 본다면 실마 금화 어노 아티가 참 재밌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아마 2억 기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마필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실전에서 못 뛰더라. 조기 때는 좀 괜찮은데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앞에 붙여놓든가 앞에 가면은 좀 낫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월달 경주에서 앞에 한번 가봤죠. 우리에서. 근데 뒷심은 안 보였었고요. 또 9월 1일날 경주 개바닥을 끼고 12월 2일 경주에 김동수 기수로 기사가 교체되면서 다크 플레이어와 함께 한 방 맞고로 꽂혀주죠. 저희들은 승부 경주로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 당시에 김동수 기수를 직접 만나봤을 때에도 분명히 마필 상태는 좋은데 왜 실전에 안 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정말 그림처럼 14배의 배당이 깔끔하게 대끼리 박건처럼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적중의 기쁨으로 상당히 기뻐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만나본 김동수 기수의 평가는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그럴까요? 이 마필 자체가 좀 예민하고 예전에 기복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해서 선전을 한번 했던 마필을 완벽하게 믿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띵 걸음만 놓고 본다면 시로마 금화 오누아티가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건 사실이고요. 일명한 프리모는 정말 강단 있게 띄워준 거죠. 하정훈 기수를 만나서 하정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단 한 번에 우승을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하정훈 기수가 잘 탔다고 봐요. 열심히 타줬고. 근데 마주나 마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겠죠.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상을 계속하면 마주는 열받지. 상금 차이가 따따블인데. 그래서 불러드린 게 문세영입니다. 문세영 기수에게 해결을 하고 던져준 건데 최근에 천마타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면 뭐 충분히 견전력이 있죠. 근데 워낙에 이마필도 이 결정력 한 방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라는 그런 문세영 기수라는 그런 걸출한 기수가 과연 얼마만큼 걸음이 이끌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3번 지젤 기모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개바닥이죠. 뭐 7착이나 했나? 뭐 이렇게들 보시겠지만 이게 자세히 보시면 MJ 파워를 제외하고 다른 마패들은 거의 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박빙의 승부에서 같이 몰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MJ 파티가 워낙에 잘 뛴 거죠. 다른 마패들은 다 비슷비슷했고 실전을 경험을 해봤고 뭐 프리모라든가 금화오노티 한 마리는 예민하고 한 마리는 약간의 기복이 있고 아직까지는 풍부한 잠재 능력을 가진 한번 지젤 괴물을 엔젤은 또 뭐니? 지젤 괴물을 이번 경주에 가장 한번 중심에 세워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크게 눈에 들어온 마필 없고요. 오마 아르폰스 정도가 조금은 나아진 느낌인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죠. 이게 선을 가버리면 약간의 변수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크를 올렸다가 1번 실리본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3번 지젤 괴물의 잠재력을 한번 높게 평가해보고 싶다. 자, 오경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은 6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한 달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3번 정몽K가 출시합에서 던졌습니다. 이번엔 와야죠. 정말 이 마필은 얘도 그냥 6등급 벗어나면 끝이겠죠. 뭐 더 띄워준다는 미래가 없고 끝인데 시영철 기수의 말만 빌리자면 1700 정도 유리한 거니까 이 마필 놓고 긴 말 없이. 근데 똥말 경주긴 맞아요. 워낙에 부진마들이 견정이니까 뭐 깨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액면상으로는 9번 리얼 강자가 띵걸음이 있어서 더 팔리는데 제가 이 마필 지난 경주 때도 인기 1위만을 팔릴 때도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문세영이라면 다 되냐. 말에 능력이 없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줬고 파레시아의 금빛 한양 나 이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아 죽겠다. 금빛 한양을 계속 추천하다가 이날만 제가 추천을 안 했어요. 생각하니까 좀 짜증나네. 리얼 강자를 제끼고서도
이걸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리얼 강자는 매번 그렇죠. 예,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걸 문세영 기수가 탔어요, 사실 지난번에. 그래서 문세영의 효과,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라는 기수의 능력 때문에 이게 더 팔린 거죠, 인기리마로. 근데 정작 그랬던 문세영 기수는 안 타고 문세영 기수는 실물 라운지 여왕이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루코말 리얼 강자로 조교를 안 했느냐? 조교했죠. 이거 한두 번 만져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황순도 지금 기습회 회장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문세영 기수가 이만필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뭐 문세영 기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마주나 뭐 조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추리하는 건데 이 실물 라운지 왕이 조교를 해보니까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등합필로 조교를 해봤으니까. 하루 시간 해봤으니까. 그래서 9번 쪽보다는 실물 라운지 왕이 조금 더 제 마음에는 좀 땡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마 클리어검은 늪발동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고 착차가 좀 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의외로 좀 나아졌고요. 편성도 편성이 일단 우선이죠. 편성이 너무 약해. 하드 프로세스 마찬가지고. 다른 거는 뭐 언급할 게 없다. 아, 정말 뭐 짜증나는 말들만 있어갖고. 뭐 4번, 9번이 땡땡이겠죠. 뭐 어차피 배당판에서는 최저 배당이 4번, 9번인데 저는 9번 리얼 강자는 정말 위험한 마필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빼고 드러내고 4번을 놓고 5번, 6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한번 쇼부를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 해보도록 할게요.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상금은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이것도 가간의 똥집이죠. 어느 한 마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마필도 나아졌다고 볼 수 없고. 어느 마필 간다고 해도 욕이라는 바가 찌십시오. 간다고 다 됩니까? 이 경주는 맘먹고 간다고 해도 워낙에 능력들이 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깨져갖고 허벌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간다고 얘기를 해도 귀도 한번 열어놓지 마십시오. 자, 한 달에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실화 늘세찬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블랙제포에 더불어서 적중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3복 막권이라도 좀 사과라 했는데 역시 3복으로 꽂혀주면서 의외로 재밌는 결과를 낳습니다. 변화를 보여요. 조교 때 모습도 그렇고 편성도 상당히 약해서 선두권이 조금 복잡할 수 있죠. 뭐 3번마 바람의 미소라든가 3번 대변화, 뭐 9번 백두의 정상, 뭐 이런 나피들이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나피들인데 능력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러한 나피들이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때 한 발의 추입이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을까. 나아졌어요. 실물 늘세차. 이걸 한번 놓고 해보셨고요. 이번 데카이는 지난번에 늦추입을 하면서 입상을 하겠지만은 편성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안토니오가 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심 버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바람의 미소는 이것도 참 결정력이 없죠. 선행을 가면 그러면 좀 나은데 선행을 바로는 못 가고 중속을 밀어서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3번 대변화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항상 여력이 없죠. 입상할 때 저희가 승부 경주로 한 방 때려 먹을 때도 1월 12월 2일 경주에서도 여력이 없이 왔기 때문에 항상 좀 걱정이 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뭐 상대마들의 전력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걸음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이니까 버리지 못하겠고. 불의 명곡은 이동화 기수를 만나봤는데 뭐 마필이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동화 기수가 원래 35조의 기수였었잖아요. 예전에 데뷔했을 때. 그때도 불의 명곡은 많이 탔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하다고 하고. 7번 퍼스트 퀸이라든가 8번 달려라오는 김기배 기수로 교체하다 말해서 2kg인데 감량만이지 좋아진 건 없고요. 7번 퍼스트 퀸은 뛰었다 안 뛰었다 반복적이고. 9번 백두의 정상이 지금 거세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응력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뛰어봐야 할 것 같고요. 10번만 본인이라든가 10번 고초이스까지도 한 발 싸움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기를 끄는 마필 2번, 3번, 4번 쪽보다는 아예 안 팔리는 마필들 뭐 7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12번 이러한 마필들을 한번 의도적으로 인기말을 다 제끼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기도 해요. 일단은 신호와 늘세찬을 놓고 7경주는 공략을 할 건데 현장에서 어떠한 나필을 과연 공략을 할 것이냐는 현장 예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번의 마필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승부경주죠. 4경주 이후에 한참 넘어왔으니까. 승부는 이제부터, 그 말 참 많이 하는데, 아나운서가. 그 경륜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 마지막 한 바퀴, 승부는 지금부터. 이런 거 아니지, 하던. 저는 경륜장 가서 배팅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경륜은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 12마리 앞에 출연했는데, 뭐, 인기권들이 나쁘지 않아요. 1번 흥부자, 3번 썬킨, 뭐, 7번 천년 바이킹, 10번 카론 블레이드, 11번 미스 겔라. 이런 나필들이 다 인기권인데, 아마도 저 역시 이 인기권 안에서 주정박권을 선정하지 않을까. 축 잘 세워서 때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혼자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뭐, 5번 아마로네나 3번마 매니스마트인데, 이 매니스마트는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이 곰벽기 탓도 있겠죠. 약간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이 매니피의 자마로서 워낙에 좋았던 능력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피들은 능력으로 뛰는데, 공백기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지, 미친 척 뛰어버리면 또 할 말 없어요.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경한테 봐야 될 것 같고. 오마 아마로네는 좀 이렇게, 좀 둘러싸이거나 같이 하면 좀 덜 뛰죠. 그래서 참고 있다 한 발을 딱 쓰는 유형이다 보니까, 정전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1번, 4번, 7번, 10번, 11번. 5마리 마필 다 인기권이고요. 이 중에서는 컨디션이 너무 좋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마필도 있고, 내 말은 짧아요. 내 말은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내용만 다 이렇게 받아 먹어보면, 정말 좋다는 마필 데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뭐 좋다고 다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경주의 분석은 한대건한테 맡겨놓으십시오. 한대건 직접 취재에 들어가서 들어온 내용, 그리고 한대건이 분석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승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아트들. 좀 뭔가 애매하죠. 뭐 액면상으로는 실버 루킹굿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정말 능력마가 탄생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썩 걸음이 좋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력은 보였지만 상당한 만시차를 보이면서 이게 중간에 선행을 나가면서 가능한 얘기지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타의 마필들이 과연 루킹굿이 거리가 늘어난 상태에서 1300에서 그걸 또 4코너 넘어서 무리하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얘도 페이스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더 띄워줄 겁니다. 루킹굿이란 마필이 뛰는 지세라든가 대변 때 모습을 보면 더 띄워준 마필이 왔는데 이 검증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본의 새로운 캡틴은 뭐로 하나 저로 하나 선행가는 게 낫죠. 그냥 미친 듯이 나가서 버티는 경우가 낫는데 1000m의 경주거리고요. 또 게이트가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4번은 혼전화 중에 정말 9구고요. 말은 계속 올라오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오늘 헤들맨은 오른다리 저름으로 출전 정지가 됐죠. 2개월 동안의 정지인데 조기 때 보면 얼레벌레 해요. 근데 이 마필이 실전에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입상하고 우승하고 했다고 해서 이 마필이 큰 능력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땐 조기 때 안 좋아 보이지만 이 마필은 원래 그랬죠. 그래서 의외로 한 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10분 하늘나라에서 승급전인데 마필은 칼칼해졌어요. 근데 워낙에 편성 약자팀의 선전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고 질선이는 매번 그 타령이고요. 6번과 대한일품은 운이 좋았죠. 선행을 가면서 경주를 잘 풀었기 때문에 우승이고 이러한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주가 될 여지가 높은데 한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버 썬볼트가 좀 많이 팔리나요? 이건 그냥 제가 지우겠습니다. 워낙에 이 1000m에서는 좀 악벽을 좀 들 보이는 마필인데 바깥쪽을 많이 기대죠. 굉장히 빠른 발주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늑발을 하면서 기습하면서 선행을 하지 못하니까 못 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더 팔리는 것 같은데 만화본 이동진 기술은 발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가 발주도 그렇고 악벽도 있어서 뭐 열심히는 타겠죠 당연히 이동진 기수가.
하지만 과신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일본 새로운 캡틴이 원체 빠르고요. 이마필이 밀고 나간다면 물론 썬볼트도 밀고 나갈 여지가 있겠지만 게이트 1번의 조건은 결코 무시 못합니다. 100m만 딱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경마 구경주는요. 일본 새로운 캡틴이나 엄마 헤들맨 이 두 마필 중에서 아마 충각감을 현장에 선정할 것 같아요. 10번과 11번 당연히 안구하고요. 7번 썬볼트는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은 완전히 잘라내겠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 더 최종적인 편전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타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해요. 액면으로는 뭐 사마 스트롱 캡틴과 6번의 러블리 루트. 배당판의 대길입니다. 1000대길이죠. 뭐 두 배나 세 배를 넘지 힘들지 않을까. 자, 6번 러블리 루트가 이제 1700m 첫 도전입니다. 저는 선행까지 갈 수 있고 경주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6번 러블리 루트를 내심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할 만한 가치가 생겼다고 보고요. 안말 경주 위주로 뛰었던 러블리 루트가 과연 1700m 타는 거리를 다른 선의권이라든가 선두권 가능한 마피들을 따돌리고 또다시 한번 겨뤄볼 수 있느냐. 결코 과실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나는 4번, 6번, 4번 네가 뭐라고 개소리를 해도 한 방으로 다 때릴 거야. 듣지 마십시오. 한대가 음성정보 들으실 필요 없어요. 6번과 4번의 대끼리 막건이 부러진다는 가정하에 왜 부러지는지 그리고 부러진다면 과연 어떠한 나필이 그 후차권이나 복승식에서 손잡고 들어오는지 이것을 한대건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번, 6번 인정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2번의 앞필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딱 부러지는 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축마로 가자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이 3번 최강고수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전을 했다고 해서 승급전에도 당연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1300m에서 1700m로 넘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여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주가 원체 잡을렸죠. 주인권적에다가 막 직선에서는 막 탄력적인 거를 보였는데 데블맨 원게이트 뭐 말 이름 들으면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때는 1300이었고 이번에는 1700.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지 않나 봐요. 뭐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가는 마필을 결국은 때려잡고 1700m 늘어나는 400m를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떨지 버릴 수는 없겠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자, 10번 적벽 신화를 충분히 놓고 싶어요. 순발력이 상당히 막강한 나필인데 이 페이스 암대가 잘못되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유승환 기수도 선행 감먹으면 상당히 잘 맞는 기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구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10번에 버티기도 한번 늘어올 만하다. 10번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3번 샤크 대장군은 의도치 않게 선행을 나서다 보니까 지난번에 워낙에 느려져 다른 마필들이 좀 페이스 오버를 한 게 있고요. 6번 그레이트 조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 그러나 심지어 정동지전이 지난번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팔리나요? 승급전에 감량이 있다고 보면 팔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선의권에서 녹록하게 놀고 있지 않죠. 레이스가 조금만 빨라버린다면은 페이스를 놓치는 마피기 때문에 팔려도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 즐거운 함성도 사실 부산에 대상경구 내려갔다 온 이후에 맛이 갔어요, 말이 지금. 조교가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찝찝한 맛이 없다는 있어요. 차라리 원만 리워드 하이가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인기권의 나필들이 컨디션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진짜 전혀 엉뚱한 나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11경주는요. 10번마 적벽 신화를 놓고 4번마 샤크 대장군 6번 그레이트 조 이런 나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요. 뭐 3번 최강고수라든가 5번 리워드 하이는 배당 보고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최강고수는 분명 뭐가 안 좋아요 지금.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서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죠. 토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주 하나만큼은 한대건 돈을 따겠다. 그런 각오로 붙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2등급 경주,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할머 스피리조이는 골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7번,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이 경주입니다. 3번만 만마로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트인데 나아졌습니다. 6번 그린사랑도 한번 넣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브루의 승자가 돋보입니다.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산뜻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죠.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12번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일단 한대건이 이번 경기에 한 마리는 보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로 8번 불멸의 제왕.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공개를 해드렸고 더버가 메인 승부처에서 8번 불멸의 제왕은 축이 됐든 아니면은 이 앞에 주력 막공이 됐든 아니면 후착이든 간에 불멸의 제왕은 빼지 않고 합니다. 1번 초인마의 회복세 그리고 3번 짱콩의 1800m 도전 3번 클린업 보드가 최근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10번 페네트로도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남겨놨고요. 10번 컴플리트 수익까지도 칼은 남아났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극단적인 선행형도 있고 창고 한 발을 노리는 마필도 있고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고 컨디션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여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과자도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설이나 명절에 이 종합 세트, 선물 세트 사불에 과자 있는 거 이거 하나 사다 주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그런 마음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이가 전해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 더바가 메인 승부처 한대건 제대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국산 4등급 경주인데 이건 조금 애매하죠. 12번마 그린다르크가 이제 승급전인데 편성이 좀 약해. 제가 승부처 단통막권으로 그린다르크 담원현재를 제가 때려들으면서 적중을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말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박태정 교수의 평가였었는데 태정형 얘기로만 보면은 하루는 좋고 또 하루는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뭐 현 등급에서도 뭐 한계형이 드러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마필이 뭐 선전할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라니비는 부담 용량을 이겨내야 되죠. 매번 그만큼은 뛰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여골비전 역시 지난번에 한대건의 적중 막건 승부경주 메인 승부처의 단통 막건이었었죠. 여골비전의 대변화. 나 맞춘 거 되게 많다 이렇게 따지니까. 근데 왜 난 칭찬을 안 해주지 여러분들이? 신기하네. 이마필은 그냥 왔다고 그랬죠. 제가 쌍승주도 한번 사봐라. 그 당시에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선두권에 뭐가 나가도 얘를 이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쌍승주까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승급전의 상황은 다르죠.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걸비전이 조금 더 지난번에 추위권에서 여력을 보였다고 한다면 편성이 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는데 너무 여력이 없이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늦추입해서는 깨질 여력도 분명히 없잖아 있죠. 6번과 세븐지 럭키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요. 선행 간다면 충분히 이변을 연출해낼 수 있는데 과연 선행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6번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 가서 결정할 생각이고요. 7번 2000쌀은 능력이 좋다고 뭐 데뷔할 당시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이 공백기를 가졌어요. 결국은 거세도 단행을 하고 뭐 구절령으로 인해 주기도 길어졌기 때문에 컨전 자체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댄싱 블레이드도 꾸준하게 띄워주는 모습이지 뭐 결정력이 좋았던 마필은 아니고요. 편성으로 전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13경주는요.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다. 이씨 뭐 그린다르크를 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 세븐즈 럭키를 놓고 하느냐. 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뭐 두 마필 다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도 멀고 검증돼야 될 것도 많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이 두 마필을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충막감은 6번과 12번 중에서 현장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선정을 하고 13경주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정리할게요. 한 달의 승부처는요 4, 8, 10, 12 4, 8, 10, 12 자, 그 중에 12경주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 1경주 역시 한 달의 메인 승부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더욱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